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5월 17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업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시행됐던 103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문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7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부분을 하느냐? 건축전기 시험 문제 부분에서 발성배전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시험 보는 104회 때 발성배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져가셔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1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로 제작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19문제 정도가 발성배전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한 61.3%.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맞히면 합격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가 건축전기 쪽에서 했던 분들은 좀 어려웠을 테고, 발성배전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 참 유리했던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많이 발성배전 쪽에 문제가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한 20-30% 정도는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100회 이후부터는 한 40-50% 이상씩 발성배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성배전 관연도 문제만 볼 게 아니라 건축전기 쪽에서 나왔던 관연도 문제도 봐가면서 지금 그 중에 발성배전에 나올 만한 문제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교시 문제 13문제 중에 딱 보니까 한 7문제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CPD, 그냥 MOF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문제는 건축전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CPD라는 걸 절대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거는 한전에서만 사용하는 MOF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원인이 왜 그러냐? 이 출제자가 발성배전하고 건축전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건축전기 쪽하고 발성배전 쪽하고 어떤 사업 영역에 따라서 쉽게 그럼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자기네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성배전 따시더라도 건축전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전기에서 발성배전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성배전을 하셔도 나중에 건축전기 쪽 일을 조금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좋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영역을 건축전기 쪽이 넘어와서 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도 있을 거고요. 서로 두 가지를 다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영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부분이 이제 고주파 쪽에 대한 필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수동 필터, 능동 필터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꼭 건축전기나 발성배전이나 상관없이 되는 부분이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상 4선식 영상 고주파 부분 나옵니다. 이따가 그 제목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리커 부분. 플리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전력 품질 쪽이니까. 이것도 이제 품질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진 계산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사실은 공진 쪽은 발성 쪽에 조금 더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접지 콘덴서 지압 검출은 사실 이제 저압 쪽이기 때문에 발성배전하고는 좀 연관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접지 콘덴서 지압 검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문제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오전에도 설명드렸죠. 동기발전기하고 변압기하고 병렬운전 조건 같이 비교해 놓으시라고요. 근데 이번 시험에 발전기하고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이 다 나왔습니다. 둘 다 같이. 그럼 저희 쪽에도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2교시는 6문제 중에 5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13문제 중에 7문제가 나왔으니까 50%가 넘었습니다. 여긴 6문제 중에 5문제이기 때문에 발성배전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무리 없이 4문제는 선택은 하셨을 겁니다. 선택을 하고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일단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죠. 문제 딱 받아본 순간에 이거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편한 겁니다.
근데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 아예 선택도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 1교시 13문제인데 한 5문제 선택하면 나머지 5문제를 어떻게 씁니까? 최소한 여기도 6문제가 있다 그러면 3문제는 잘 쓰고 1문제는 잘 못 썼을 때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5문제를 선택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 3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2상, 3상 달라 비교하는 거 86.6% 그거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발성배전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넘버원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스 유기전압은 좀 떨어집니다. 시스 유기전압, 정전유도, 전자유도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 중성적 접지 방식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6장 부분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SMSS, ESS. SMS는 이제 그 슈퍼 마그네틱 일렉트릭 슈퍼레이지 해가지고 스토리지 해가지고 이제 초전도를 해가지고 저장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 근데 이 뒤에 이제 ESS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ESS 부분을 여기는 초전자체로 이용했지만 여기 ESS 쪽에서는 다른 것들을 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배터리를 이용한 그런 ESS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설명을 해줘도 될 것 같고요. 2-4 지중 케이블 고장점 측정 방법 이런 건 머펄하다 해가지고 우리 설명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GPT 영상전화 검출 이 부분은 발성배전화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비접지 계통에서 GPT 영상전화 검출하고 그 등가해로 그리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도 그 전에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고요. 메시 접지 설계, 공용 접지 설계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봐주셔도 되는데 메시라는 걸 발전소나 변전소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대지 저항력,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대지 고유 저항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토치에서 접점 이남부 해가지고 설명드렸죠 저번 주에도. 그런 부분을 설계하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차단기 투입 방식. 차단기 투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차단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고압 차단기로 볼 것이냐, 저압 차단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특고압 차단기로 볼 것이냐, 그런 종류들을 어떤 식으로 투입하는지, 공기로 투입하는지, 아니면 자기력으로 투입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투입하는지 그런 거하고, 투입 방식은 콘덴서에 의한 투입 방식인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건지, 간접적으로 투입하는 건지,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성배전에도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10점짜리로. 여기는 25점짜리지만 요걸 짜게서 10점짜리로 25점짜리로 나오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쪽에는 문제가 있지만 10점짜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변압기 여자 조립전료 저희 쪽에서도 25점짜리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교시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여기 지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하고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상, 번, 극, 전, 가, 제트. 발전기 병렬운전 키워드는요? 그, 위, 주, 파, 상. 별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답안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절연협조 아침에 열심히 설명드렸죠? 절연협조의 정의가 뭐라고요?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계통 내 각 기계가 정해진 절연 체계를 갖추는 것. 그럼 답을 어떻게 쓸 겁니까? 정의, 그 다음에 절연의 합리화 방안, 그 다음에 계급 그리고 빌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그 다음에 절연 강도 비교표, 그 다음에 적용. 얘도 지금 절연협조하고 BIL이니까 절연협조 정의하고 BIL을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흐름만 알고 계시면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발전소, 변전소, 배전소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건축전기 쪽이니까 건축적인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담아 주셔야 되겠죠. 조합 차단기 종류. 요거는 ACB부터 MC12, MCB, ELB 간의 차단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캐스케이딩이 어떻게 되는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들인데 퓨즈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근데 이게 왜 제가 그 발성배전 쪽에서도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저압의 배전솔로의 협조 쪽에 가가지고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R, S, 뭐 L 또는 F 뭐 이렇게 했죠.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해가지고 그 밑단에서 내려가면서 여기 부분이 스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연결돼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내용들하고 여기 있던 내용들하고 형태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만 아시면은 이런 유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적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선형 회로의 역률 계산 방법, 옛날에 그 고조파로 해가지고 저희 발성배전 쪽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되죠. 자, 요건 이제 발성배전 쪽의 관점에서만 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전기 쪽에서 나왔던 유형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번, 콘덴서형 계기형 변압기 CCPD. CCPD의 원리와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시오. 여기서 이제 저희 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25점짜리라고 이거 증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발성배전에서는. 그것도 최근에는 계산 문제가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가 2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은 자료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고조파가 나왔죠. 고조파, 수동 필터, 능동 필터, 설계시 고리사 이렇게 나왔고요. 3상 4선식 배전 방식, 중성성 과전류 현상, 영상 고조파 전류 영향. 고조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조파가 뭐 넘버 2, 넘버 3 정도 되죠. 발성 배전에서. 그래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플리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터널 조명을 설계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서는 우리는 플리커는 아는데 터널 조명을 설계할 때 그 부분이니까 이제 거리에 따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봐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적으로 틀려지겠죠, 내용은. 하지만 기본 맥락은 같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뭐 조도 계산이니까 뭐 넘어가고요. 요거 같은 건 직렬공진, 병렬공진 계산하는 것들은 저희 쪽에도 예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응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비접지 3상 전원 계통에서 접지 콘덴서를 이용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 근데 조금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성점 직접 접지를 주로 하는 유혈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한전 계통에서는. 얘는 수용갑니다. 비접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은 나오기는 조금 난이도는 떨어지지만 저희 쪽에도 비접지 쪽 시험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GPT의 영상전화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을 응용하시면 되고, 간단한 개념은 보시면은 비접지에는 지락전류가 작습니다. 작으니까 지락전류가 흘렀을 때 그거를 뭐 좀 더 잘 흐를 수 있게끔 접지 콘덴서를 뭐 3에서 6 마이크로페로짜리를 변압기 2차 측에다 달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콘덴서가 있으니까 여기 전화가 충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를 달아두니까 얘가 돌아올 때 이 배터리에서 조금 더 밀어주니까 전류 검출이 쉽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 검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달아준 겁니다. 그런 콘셉트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대신 이제 케이블에 충전 전류가 많았을 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구간이 짧았을 때 이렇게 쓰는 부분입니다. 콘센터 시설하는 방법, 이것들을 넘어가고요. 플랜트 3상 4선식인데 중성선, 최소 굵기, 요건 이제 고조파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3상 4선식에서 원래 100스퀘어다. 그러면은 중성선은 50% 정도만 썼으면 되는데 지금 고조파 때문에 중성선을 같이 쓰게끔 해놨습니다. 그럼 100스퀘어로 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성선의 최소 굵기는 상의 굵기하고 똑같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써야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고조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중앙감시실 이런 것들을 넘어가고, 옥내 조도 계산, 요것도 12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발성배전으로 넣으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 문제라서 제가 뺐습니다. 증명하고, 요즘 이제 계산하고 증명이 좀 발성배전 쪽에서도 좀 빠지다 보니까 제가 그거 뺐거든요. 뭐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거 설명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순시 전력과 유효 전력이 동일하다. 그럼 유효 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P 크냐 유효 전력이나 같다, 그건 역률이 좋았을 때 같다라는 거니까 그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개념을 뭐 저희 쪽만이라고 하기는 뭐해서 제가 안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병렬 운전 방법,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도 25점짜리를 다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시면은 다음번에 시험 볼 때 좋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에 시험 봤던 사람들의 면접 시 물어봤던 자료들. 근데 면접 시 물어보는 내용하고 사실 그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문제가 근데 이제 한 50% 정도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제자들이 물어봤던 문제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면접 받던 사람들이 출제자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알아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면접 보고 나면은 어떤 문제들을 했는지 알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최근 경향에서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학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맞아 떨어지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됩니다. 남들이 학원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한 100문제를 찍어줬습니다. 시험 문제 31문제 중에 2문제 나오더라고요. 100문제를 찍어줬는데. 왜? 거기서는 많이 나올 거를 유형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채점자가 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틀려진 겁니다, 그냥. 운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운이라는 거는 누가 얘기한다고 한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청무님이 문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죠? 그건 자기만의 감으로 내가 이거는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일단. 왜? 그거는 자기가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일념으로 찍은 거거든요. 나는 이거 나올 것 같아. 그럼 나는 이건 꼭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면 그 중에 또 몇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 문제를 자꾸 늘려나가는데 처음에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와닿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여기 접지 같은 문제도 저도 처음 오래 걸렸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은 아는데 거기에 수식하고 그림 그리고 이게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흐름은 그러니까 설계 순서 같은 건 쉽게 와닿는데 나중에 처음엔 설계 순서만 외우다 그 다음에 또 그 수식 외우고 보폭전화, 접촉전화, 수식 외우고 그걸 딱 했는데 그 다음에 했더니 0.116 같은 거는 그 머릿속에 안 나오더라고요, 수치가. 그리고 보폭전압 할 때 저항이 3개인지 2개인지 이런 것들도 헷갈리더라고요. 시험 문제에서 한번 틀렸습니다. 애웠는데 그 다음에 시험 나왔을 때 틀렸습니다. 틀리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가 좀 더 해둘 거. 그 다음에는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접지가 또 메시 접지 설계하고 대지 고위저항량 하는 부분이 바로 요 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딱 문제 받는 순간 웃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 정도는 금방 쓰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했죠. 1단계는 키워드는 제가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키워드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6개월이 지나면. 근데 2단계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그 키워드에 뭔가 살을 붙이는 거는 거기까지만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키워드에 살만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건 뭐냐? 계속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 봐가면서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 쫙내다 보면 3단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몫입니다. 뭐 강사가 아무리 잘해주던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에서 학원들을 옮기는 부분이 그겁니다. 자기가 잘 안 되니까 다른 학원 가서 그걸 누군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뭐 파이널반이라든가 문제풀이반에서 문제 같은 것도 좀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답안지를 썼는지 봐가지고 자기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2단계까지는 좀 끌어들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맨날 얘기하니까 이제 그 1단계는 나오고 2단계는 조금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얘기한 걸 보면 2단계 키워드 내용까지는 좀 나오게 됩니다. 그 2단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3단계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더 하셔야지만 됩니다. 1장은 이렇게 나왔고요. 2장 부분 보면은 2상 단락하고 3상 단락 86.6% 전력케이블 시스 유기전압 해가지고 시스 유기전압하고 비슷한 부분이 바로 정전 유도전압, 전자 유도전압 이 유도 쪽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6장에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MES,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최신의 경향을 적용해 주셔야 되죠, 여기서는. 요즘은 이제 그 배터리를 이용한 연료전지 시스템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그 전에 연료전지 쪽에서 배터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한 1.5MW짜리를 씁니다. 엄청난 거죠. 1500kW니까 1.5MW면 1500kW짜리면은 변압기 큰 거 하나인데 그러면 배터리가 메가와트가 안 됩니다. 그럼 용량이 큰 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방만큼 배터리를 다 갖다 놔도 1000kW가 안 됩니다. 그럼 1500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거죠. 배터리도 수명이 있거든요. 수명이 한 10년 정도, 10에서 20년 정도. 그렇게 해도 뭡니까? 여기서 지원해주는 지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배터리 무보수 밀폐형으로 가고 그러면 위험하고 가격도 비싸지고, 예를 들어 배터리가 터지면 폭탄이 터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옛날에 제가 통신 사옥들 점검하다가 2V짜리 배터리가 있는데요. 그게 터진 걸 봤습니다. 제가 9V도 한번 단락은 시켜봤거든요. 9V짜리 배터리 이거 단락시키면 위험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1.5V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9V는 진짜 셉니다. 거기 2V밖에 안 되는데 볼트는 2V밖에 안 되는데요. 안에 용량이 VA 값이 VAH 값이 좀 큽니다. 1시간당 공급할 수 있는 그게 크다 보니까 배터리가 2V인데 이만합니다. 이만해. 그러니까 자동차용 배터리의 한 50배 정도 크기입니다. 통신선로에서 쓰는 것들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리고 GPT 여기 지중 케이블 고장점 추정 방법 머퍼라다 해가지고 머레이루프법, 펄스 레이더법, 아크 반사법, 뭐 DK 반사, DK 저기 부분 보시면 되고, GPT를 사용해서 영상 전화 검출하기 위한 부분. 근데 여기 딱 나와 있는 게 비접지 계통이라고 나왔습니다. 직접 접지 계통에 GPT가 없냐? 있습니다. 저항 접지 계통에 GPT가 없냐? 있습니다. 다. 접지 계통에서 무조건 지락사고 나면 영상 전압이 뜹니다. 영상 전압이 뜨는데 비접지 계통에서는 왜 GPT를 쓰냐? 영상 전압하고 영상 전류의 그 위상차를 가지고 동작하는 SGR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가 에러를 그려야 되니까, 이제 등가 에러를 보시면은 이제 9분의 1의 N자승 R로 해가지고 GPT의 3차 측에 있는 CLR이 1차 측의 등가 저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 이제 지락점의 저항에 따라서 충전 전류가 영상 전압에 미친 영향. 그러면 이제 전압 부분이, 이제 영상 전압은 뭡니까? 여기 들어오는 부분들에, 이 충전 전류 부분은 지금 여기 요 수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 수식 부분은.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뭡니까? 비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0.38A 밖에 지락 전류가 안 흐르는데, 지락 지점의 저항에 따라서 플러스 3Rg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락점의 저항은 Rg인데 그게 3배가 됩니다. 그래서 3배가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충전 전류 때문에 어차피 V는 IR이니까 이 R값하고 I값에 따라서 전압이 변화가 될 건데 어떻게 변화가 됐냐, 그거 설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식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수식이. 근데 이 수식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비접지 쪽에서 이 수식은. 발성배전 쪽에서도 있습니다. 문제.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2번인가 나왔습니다. 요 유형의 문제로 저희 쪽에서도, GPT 쪽이.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설계 기준, 강원의 평가사항, 이런 것들은 뭐 저희 쪽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망상 접지극 설계 시 도체 굵기, 길이, 이건 결정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틀리죠. 저희는 설계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얘는 도체 굵기와 길이의 결정 요소. 지락점의 저항을, 그러니까 접지 저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도체 굵기를 쓰는데요.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기계적 강도도 고려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보시면 이런 메시 접지를 하게 되면 뭐 100스퀘어, 기계적 강도, 실제로 계산한 거는 뭐 30스퀘어가 나왔어도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가지고 100스퀘어를 선정한다. 뭐 그런 내용들 들어가고요. 그 다음 길이 같은 경우는 메시를 깔아줘야 되니까 무조건 많이 깔아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접지봉을 하나 더 박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격 검침 선비,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해당이 없고요. 차단기 투입, 트립,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되고요. 62305가 그 피레 쪽인데, 피레 쪽이죠. 예. 피레 쪽에서 이제 본딩을 어떻게 하냐, 피레 본딩을.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피레는 어떻게 씁니까? 피레기 쪽에 가지고 아침에 보이셨던 것처럼 뭡니까? 뭐 갭리스 타입이 있고 갭 타입이 있고 한데 85, 65, 45, 20m마다 피레기를 설치해 놓고, 피레기의 뭐 보호각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45도나 60도 정도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건축 전기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피레 돌침을 해가지고 피레 그 건축물의 외쪽에 20m마다 피레
저기로 본딩을 해줘야 되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본딩이라는 게 건축물이 있으면요, 필에 침 설비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외부를 필의 도선으로 두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발성배전 쪽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개념만 가지고 계셨다가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미친 척하고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m마다 써가지고 둘러서 해야 된다. 그 기준 62305가 필의 기준이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연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 봤던 문제가 나오면 못 쓰는데 다른 데서 나왔던 문제도 한 번씩은 이렇게 둘러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안전 쪽도 한번 보시고요. 문제 보면은 전기안전 쪽에서도 나올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요거 지금 발성배전 쪽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아크 플래시 해자드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나왔던 것들도 전기안전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발성에는 조금 나오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전기안전 쪽으로 그 자료들 같은 거 이렇게 봤던 사람들은 이런 거 한번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편하게 가는 거죠. 정전을 취소하기 위한 대책. 글쎄 이거는 저희 쪽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변압기 여자 돌입질 발생 메커니즘 방지 대책. 여자 전류 이거는 오늘 또 나오거든요. 오늘 변압기를 합니다. 거기서 변압기만 한 11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변압기를 다 못 나갑니다. 왜냐면 저번 주에 했던 내시 부분, 접지 부분 좀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럼 변압기 하다 보면 변압기 한 중간 정도밖에 못 나갈 겁니다. 거기서도 보시면 이제 여자 전류 부분이 나오니까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조명 같은 거는 빼고요. 녹색 인증 이런 것들도 또 빼고, 이런 것들은 최신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건축 쪽에서도 다 준비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녹색 인증 제도 해가지고 정부 3.0이 발표가 되면서 막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에너지 도입하고 관련돼서 나왔던 부분.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발성으로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절연 협조하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비선형 부하 부분 받으시면 되고, 차단기 종류, 배선형 차단기 차단협조. 요거는 받으셨다가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쓰고, 요 형태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저희 쪽에 배전선로의 보호협조 쪽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적용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올해 103회 부분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저번 주에 했던 것들, 이런 건 어디서 하냐?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변전수의 종류, 기능, 새로운 경향. 변전수는 딱 보시면 그림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변압기 그림 그리고, 모선 그림 그리고, 콘덴서 그림 그리고, 차단기 그리고, 전동기 그리고, 계정기 그리고. 그러면 변압기에서 변전수의 전압과 전압을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선에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한다. 콘덴서 쪽에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차단기에 보호계정기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호계정기가 이상현상을 검출해가지고 차단기를 통해서 사고를 제한을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기능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 변전수가 옥내에 있느냐, 옥에 있느냐, 어떤 형이냐, AIS형이냐, GIS형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 친화형으로 뭔가 바뀌고 있더라.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발변전수의 접지 설계. 이게 아까 얘기했던 메시. 그걸 설계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치에서 접점 이남보로 해가지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대지 저항률은 뭐냐? 그럼 이제 토양의 특성을 검토해가지고 대지 고유정을 측정할 때 최대 지락 전류를 결정해가지고 토체소 소유 접지정을 결정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토양의 특성을 검토할 때 나오는 대지 저항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토양의 특성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 온도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지역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종류, 토양의 종류가 뭐냐 이거죠. 딱딱한 거냐, 부드러운 거냐, 아니면 쇠냐, 쇠처럼 단단한 안반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흙을 분류하면은, 돌을 분류하면
화살이 분출될 때 나오는 화강암이냐, 화강암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된 변성암이냐, 그러면 이제 변성암이 되다가 이제 나중에 다 쪼개지겠죠. 쪼개져가지고 퇴적이 일어난 퇴적암이냐, 아니면 그걸 또 따지게 되면 사암이냐, 변암이냐, 이암이냐, 무슨 암이냐, 이렇게 쭉쭉 나눠지겠죠. 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개념입니다. 접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발변전소의 매시 접지 설계만 보는 겁니다. 매시만. 건축전기에서는 다양한 부분을 보죠. 개통 접지로도 보고, 기기 접지로도 보고, 통신 접지로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보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공용 접지도 보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용 접지가 나오고, 대지 고유저항 측정 방법은 대지 저항률하고 같이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80번부터 해가지고 한 11문제 정도가 이제 변압기 쪽, 변전소 안에 들어가는 변압기라든가 설비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변압기 열화진단, 열 받았는데 열을 받아서 화가 났습니다. 열을 받아서 화가 났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냐, 죽어있는 상태에서 보냐. 그래서 사산 상태에서 진단, 활산 상태에서 진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열을 받았다고 하니까 열을 얼마나 받았는지, 변압기는 뭐 몰드 변압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거의 유입 변압기 쪽이니까, 유입 변압기에 그 열을 받았다는 건 오일에 뭔가 성분이 변했다는 얘기겠죠. 그 오일의 성분이 변한 거를 본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병원 가면 어떻게 하죠? 소변 보고 리트머스 정유를 해가지고 산성 보죠. 얘도 보는 겁니까? 드레인 밸브에서 오일을 빼가지고 거기 가스 분석을 한다든가, 뭐 산가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하고 매칭해보면 쉽습니다. 그 안에 성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피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자 전류하고 여자 도립 전류가 있습니다. 여자 도립 전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다, 철심이. 그럼 철심이 아직 자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자화시켜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게 도립 전류고요. 이 들어가는 것 전체 자체를 여자 전류를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자 도립 전류고 들어가는 걸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에 대한 비율이 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대한 내용이. 변압기 이행전압. 이행전압은 이행을 한다는 게 뭔가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전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행. 너 약속 이행할래? 채무 이행 보증증권. 너 네 채무를 할 거야? 이거죠. 이행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을 하겠냐 이거죠. 네가. 이것도 뭔가 초고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고압. 그러니까 일반 부분이 아니라 뭔가 신센 놈이 있으니까 그 신센 놈에서 뭔가 영향을 받는구나. 이행이라는 게 영향을 받는 데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유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유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정전유도, 전자유도가 나오듯이 이행전압도 정전 이행전압, 전자 이행전압이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똑같습니다. 1차 측에 건선이 있고 2차 측에 건선이 있는데 요 사이에 정전 용량으로 인가가 되면 이게 정전 이행 전압이고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전자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이게 전자 이행 전압입니다. 얘도 그런 관점으로 들어갔으면 되고요.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키워드가? 상권 극정각 Z. 근데 여기서 붕괴되는 현상. 뭔가 안 맞았을 때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조건들을 이제 설명해주면 되는 겁니다.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등실을 했는데 실부화법. 마지막에 실부화법이고요. 직접 하는 거. 반등실이네, 반등실. 반환부화법, 등가부화법, 실부화법, 반등실로 제가 외웠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반드시 그 3개는 나와야지만 됩니다. 반환부화라는 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다 그 2차 측에다 부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등가부화법은 부화를 등가로 만든 거고, 실부화는 직접 거는 겁니다. 왜냐면은 실부화가 가장 좋죠. 실제로 부하를 거는 겁니다. 변압기가 1000짜리가 있다. 그럼 1000짜리를 부하를 땡겨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온도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측정을 하니까 부하를 1000짜리를 써야 되는 거고, 반환부화법이나 등가부화법은 실제 부하를 못 걸고 거기다 간접 부하를 걸어가지고 그거를 얘한테 등가 회로 쪽으로 해가지고 크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서, 예를 들어 뭐 얘가 100짜리다. 그럼 10만 걸어가지고 그거를 뭐 10 곱하기 10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다 뭔가 설비를 걸죠.
설비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맞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반등실만 내어놨다가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하면 반등실, 반환부화법, 등가부화법, 실부화법 해가지고 반환부화법하고 등가부화법의 그림만 알면은 실부화법은 그냥 다 거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상변압기 제작 공정에서 시험한 5가지 시험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온도 상승 시험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보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죠. 어쩔 수가 없이. GIS가 뭐냐? 옛날에 GIS도 2개 나오니까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 기어로 나왔던 것도 있고요.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나왔던 것도 있고요. 요로 바로 전에 나왔던 게 뭐니까 그 송배전 선로에 그 설계를 할 때 GIS를 이용해서 위치, 거리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송배전 선로를 하는 부분이 나왔었죠. 그런 이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이제 거의 GIS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IS 변전소에 쓰고 있는 스위치 기어 쪽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변압기 쪽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초고압 변압기, 단건 변압기. 왜 단건 변압기로 쓴다고요? 예? YY 가장 큰 이유는 수송하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수송. 네. 765도 그 두상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초고압 변압기가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단상을 쓰는 부분이 그겁니다. 단상으로 이제 3개를 써주는 부분도 이제 단건 변압기 이제 수송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거는 그냥 단상의 개념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변압기를 보시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달려있죠. 이게 한 상입니다. 그걸 다 묶어서 3상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3상이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벌써 몸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상이 한 20MV 되면요, 한 2층 높이 됩니다. 2층 높이, 20MV. 40MV 되면 3층 높이. 높이보다는 그때는 이제 좀 면적이 넓어지죠, 이제 조금씩. 높이는 거의 3층 높이 정도 됩니다. 거의. 일반 빌딩의 3층 높이. 근데 이제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옮기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거를 3개를 이용해서 쓰면서 이제 권수가 안에 이중건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해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까. 왜냐면 단상을 읽고 가더라도 뭡니까? 권수를 2개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단상을 읽더라도 권수가 하나면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줄어들면 뭐가 줄어드냐 이거죠. 얘는 2개 있으니까 2번 감아줘야 되는데 얘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렴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2개가 있으니까 가운데 뭔가 있으니까 저렴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특성은 있지만 얘는 하나니까 저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큰 용량을 걸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장단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용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 수송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게 2개를 가져갈까 하나로 가져가니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 2개일 때는 뭔가 저항성분이 많았는데 하나로 가니까 저항성분이 줄어들겠네? 그 줄어든다는 건 동량이 줄어들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연관돼서 내용을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몰퍼스는 변압기 특성이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비경질로 되어 있는 걸 급속하게 냉각을 시키다 보니까 결정이 막 지그재그로 막 유리 깨진 것처럼 막 돼 있다는 얘기죠. 천천히 냉각시키면 천천히 굳는데 얘는 갑자기 냉각을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막 커진, 어떤 건 큰 거, 어떤 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또 특성이 어떤 걸 이제 그 자화를 시킬 때 어떤 거는 빨리 자화되고 어떤 건 늦게 자화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빨리 자화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손실 같은 게 줄어들더라 이거죠.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변압기를 딱 보시면은 철심을 걸었습니다. 철심을. 여기는 동이죠. 전류가 흐르면은 자석이 발생하고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역기전력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가 생성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아몰포스 변압기는 뭐냐 이건. 그러면 이제 손실을 줄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실. 그럼 손실은 뭐가 있죠? 변압기 손실은? 철선하고 동선. 예. 그래서 이제 부하선, 무부하선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부하선을 생각해야 되겠죠.
부하를 안 걸었을 때. 무부하선은 뭐다? 철심입니다. 철선. 부하선은 동선입니다. 동이 걸렸을 때. 이렇게. 철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변압기의 효율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보통 보면 한 95% 정도 됩니다. 95%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손실이 요게 최대, 그러니까 효율이 최대로 좋은 지점이 어디냐? 이건데, 그러면은, 무부하선은 어떻게 되죠? 부하가 걸리든 안 걸리든 항상 일정합니다. 무부하선은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부하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가 걸리면 걸릴수록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하선이 걸리면 걸릴수록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부하선하고 무부하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뭐라고요? 효율이 최대인 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시 그려보면 아몰포스 변압기는 이 무부하선이 작다고요. 무부하선이 작다는 건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영역이죠. 그럼 쭉 올라가면 여기죠. 그럼 부하가 적을 때 효율이 최대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 농지 같은데 보시면 전봇대에 여기 논바닥에 전봇대에 변압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건 계속 틀고 있죠. 부하를 쓰든 안 쓰든. 그런데 이런 아몰포스 변압기를 쓰게 되면 걔는 효율이 최대니까 이게 작아도 작을 때 부하가 작을 때 효율이 좋으니까 그때는 효율이 좋은 거죠. 대신 이제 아몰포스 변압기 자체가 좀 비쌉니다. 일반 변압기다. 그리고 잘 깨지고 튼튼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런 특성들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렸을 때 효율이 최대인데 얘는 부하가 없었을 때 효율이 최대니까 그만큼 부하가 항상 적게 걸린 쪽에 가져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익이 더 좋은 거죠. 그만큼 손해가 적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아몰포스 변압기를 최근에 부하율 때문에 부하율이 적은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그 한전에 이제 농지 같은 데 있는 그런 데부터 아몰포스 변압기로 다 바꿔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손실인데 저걸 쓰게 되면 처음에 가격은 좀 비싸긴 지겠지만 거기서 생기는 손실만큼을 보존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만 지나면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건축전기 쪽 공부할 때 봤던 그림에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배전 방식부터는 여긴 좀 빼겠습니다. 배전 방식은 여러분들이 12장 가시면 배웁니다. 다음에 10장 정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11장 변전수 배우고 이제 12장 때는 12, 13, 14를 조금 한 2회 정도로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줄여서 기본반이 좀 고민입니다. 왜냐면 전력 개통을 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송배전공학을 너무 요약을 너무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송배전공학을. 왜냐면 이번에는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한 주 정도가 지금 늦어졌습니다. 제 계획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걸 좀 줄일 수 있게끔 좀 배전 쪽은 좀 빨리 넘어간다든가. 왜냐면 최근에 배전 쪽에 시험 유형이 좀 작기 때문에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 결정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좀 많이 요약을 해드린다고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보면 발변전소 접지 설계.